9월 14일 정전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2개월 연속 상승하긴 했지만은 시장 전망치와 대체로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패드워치의 금리 일정에는 크게 변동이 없었습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거는 1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반등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일단은 동결 쪽에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번에 있을 FOMC는 97%로 동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11월까지의 통화 정책이 크게 변동성을 시장에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죠.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고, 뉴욕 증시 대부분의 업종들도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지금 신작 발표 이후에 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데, 보통 신작 발표 이후에 한 달 정도는 보합권 유지하다가 이제 한 달 이후에 판매 대수가 나오게 되면서, 늘 그렇잖아요. 애플은 판매 혁신이 없었다. 애플 스티브 잡스 이후에 사라진 혁신. 근데 판매 대수는 늘 역대 최고치를 신작이 나올 때마다 갱신했기 때문에 애플 걱정, 테슬라 걱정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넷플릭스가 좀 많이 하락이 나왔는데 하반기 때 가이드에서 좀 낮게 잡으면서 5%대로 주가가 좀 밀린 모습이 주요한 일정이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이 많이 나왔던 오라클이라든가 어도비,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이 ARM이죠. AI ARM 공모가 굉장히 흥행을 했고, 내일 상장했을 때 투자들의 기대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내 증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의 반도체에 관심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될 수도 있는 주요 이벤트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제 나왔던 뉴스인데 그렇게 좀 시장에 이슈를 받지 못했는데, 일단은 이 모바일 메모리 값을 인상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감산이 어느 정도 시장에 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낸드 플래시 재고가 아직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다만 하나씩 이 감산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것들,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사실 몰래카메라라고 할 정도로 북한 러시아 이슈가 있었고, 미국과 중국 이슈가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정말 이번 주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많은 악재가 터졌는데 이제 거의 다 지났어요. 시장이 지나갔고,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지켜줬고, 물론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이탈했지만은 단기적인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 현재 다가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기술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 오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만약에 2차전지 업종들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그 자금들이 2차전지에서 나왔던 매도 자금들이 다른 업종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같이 좀 동반 하락했던 업종들은 악재가 아닌데 하락했던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올라가도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고, 2차전지가 떨어져도 이제 2차전지가 거의 월간 단위로 에코프로가 거의 한 30%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제 신용 물량이 털리겠죠. 오늘 옵션 정보 동시 만기 그리고 주말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은 그 자금들이 현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다른 주식에도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종들에 대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오늘 시장을 좀 전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주주 환원율이 1분의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행동주의가 강화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욕하는 게 아니고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배당을 하면은 기업들이 손해예요. 배당 세금을 냅니다. 주주 친화적인 그 정책을 못하게 지금 법을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20년째. 그래서 배당하면은 세금을 깎아주던지, 배당 세금을 없애던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정말 궁극적인 목표가 내 자식, 내 가족을 잘 먹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센 세금, 특히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되죠. 그런 것들 좀 개선이 돼야지 이 기업들도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런 걸 안 하죠. 기업 쪼개기를 왜 하겠습니까? 세금이 너무 세니까 하는 거예요. 기업을 편드는 게 아니고 정책을 좀 시장에 맞게 바꾼 다음에, 미국처럼 바꾼 다음에 미국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세금을 엄청나게 세게 때리면서 왜 우리는 미국처럼 안 되어라고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미국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배당을 해도 배당 세금을 내기 때문에 미치지 않고서야 배당을 하지 않는다. 자사주로 소각한다.
자사주 매입하면서 세금 내고 소각하면서 세금 낸다. 아무튼 그래서 쉽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담을 줄 수 있는 지표들은 좀 조정이 나왔어요. 국제유가라든가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사실은 뭐 연착륙 기대에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은 여전히 코멘트적으로는 그래도 미국의 경제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미국 에 대한 경제는 계속적으로 좀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2년 동안 끌어온 이 고금리가 꺾이는 순간부터 시장의 반등을 좀 기대해 봅시다. 저는 근데 이게 약간 선반영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블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겁니다. 경기 순환주를 주목하자. 네,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때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지만은 네,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뭐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순환된다면은 경기 순환주들, 우리가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이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계속 중국을 가요. 왜냐면은 중국이 지금 망해버리면은 네, 감당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그 장관급들이 다 갔거든요.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다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여전히 경제 컨트롤은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망해버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지금 체제 개선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경기 순환주랑 또 중국에 관련된 이슈를 합친다면은 저는 소비재 관련 테마주들을 연말 이후에는 조금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이라든가 뭐 자료 내용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CPI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두고 있다. 근데 이 세부 지표를 좀 쪼개 보면은 네, 에너지가 많이 올랐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원래 미국은 8월부터 9월까지 휴가 기간이잖아요. 휴가 기간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돈 쓰고 해서 소비랑 유가가 많이 올라요. 물론 여기에는 네, 사우디나 러시아가 감산 이슈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시장에서 CPI가 어느 정도 보합치에 마감했고, 만약에 다음 달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제유가가 정말 뭐 100불 거의 90 막 7, 8 아니 100불이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사태가 나오기는 좀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는 11월까지는 봉인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고요. 네, 오늘 뭐 나쁘지 않게 종목이 마감했기 때문에 네, 관련 테마주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약품이 이제 비만 치료 개발에 대해서 뭐 5가지 후보 물질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참여한다. 자, 이게 좀 다른 게, 한미약품은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기업이죠. 제약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이 중소형주들이 우리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는 거랑 대형주가 개발한다는 거는 그 전체적인 묵직함이 다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한미약품이 참가하면은 다른 대기업 그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다 참가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서 드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국내 기업에서도 충분히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개별적으로 이슈들 좀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카카오가 피소를 당했습니다. 네, 주주연대들이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피소가 당했어요. 이 카카오의 부진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IT 기업들을 좀 투자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IT 기업 투자할 게 없으니까 로봇 관련 테마로 가는 거예요. 인공지능을 좀 접촉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은 가장 많이 접촉시킬 수 있는 게 IT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IT 기업이 네카오이기 때문에 네카오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기업이 좀 안 나오는 것도 아쉽긴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잘 자, 아무튼 그래서 뭐 SK하이닉스가 그리고 반도체 기술 중국에 유출했는데 1심이 유죄했는데 1년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반도체 기술 유출하라고 판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좀 시장 반등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무조건 반등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은 동시 만기일이면 보통 그 전날에 시장의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무조건 반등 나와야 된다.
네, 무조건 반등을 좀 기대해 보면서 시장에서 또 수급 들어올 때 한번 단타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시장이 여러분들 쉽지 않거든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시장이 왜 쉽지 않은지 알고 있는 거는 그래도 디메리트 좀 메리트가 알고 있는 거는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네. 이거 가지고 메리트라기 그렇고 위험도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좀 몸을 사린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올해 상반기처럼 또 시장에 대대 상승장이 나온다거나 그렇게 좋은 이슈가 나올 때는 또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약간 몸을 사리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